올 하반기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차 출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제네시스 GB70는 이미 먼저 출시한 GB80보다는 컴포트하며 가격 면에서도 한층 메리트가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차량입니다. 전면부는 GB80과 G80처럼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퀄팅 패턴 그릴을 중심으로 좌우 두 줄 컨셉의 쿼드 램프 등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유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GB70은 GB80과는 달리 본넷이 그릴과 범퍼를 덮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전면부와 범퍼 하단을 살펴보면 공기 흡입 구민 에어 커튼에도 퀄팅 패턴을 적용해 그릴과 통일감을 살렸으며 범퍼 하단은 크롬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유 패밀리 룩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제네시스 GB70 관련 소식은 제네시스 GB70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포리온 서스펜션에 멀티링크가 적용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지만 전륜 서스펜션에 맥퍼슨 스트럿이 적용이 된다고 알려지자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GB80와 동일한 더블 위시본일 줄 알았는데 아쉽다는 반응과 경쟁 모델들에 비하면 아쉽다는 반응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앞서 말한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추구한 맥퍼슨 스트럿 형태와는 다른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네시스 G70와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의 전륜 서스펜션인 맥퍼슨 스트롯과는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인 GB80는 전륜 서스펜션은 더블 위시본으로 여기서 더블 위시본은 로어암과 어퍼암 두 가지의 컨트롤 암으로 구성된 형식이며 두 개의 암이 바퀴를 지지하기 때문에 배치 방식에 따라 얼라이먼트나 차량의 자세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게다가 한 개의 암이 아닌 두 개의 암이 바퀴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강성과 내구성 그리고 주행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퍼 위시본을 없애고 댐퍼의 하단을 너클에 붙이면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되는데 앞서 알려진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B70에 적용이 되는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의 장점은 더블 위시본보다 원가 절감이 된다는 장점과 엔진룸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B70에 적용되는 전륜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원가도 절감이 되고 제네시스 GB80에 들어간 3.5 터보 엔진을 GB70에 적용시키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만약 전륜 서스펜션에 더블 위시본을 적용시킬 경우 엔진룸 공간이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GB80 같은 경우 월등히 큰 차체 덕분에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작은 GB70는 그럴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하부의 실루엣을 살펴보면 좌우 하체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배기 라인을 따라 방열판이 디퍼런셜 앞부분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아랫부분까지 방열판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제네시스 GB70의 전륜 서스펜션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네시스 GB70의 맥퍼슨 스트럿의 형태는 그동안 현대기아차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겠는데요. 기존 제네시스 G7과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와 동일한 맥퍼슨 멀티링크 구조이지만 두 개의 로어암의 위치가 확연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먼저 출시한 G70와 스팅어의 서스펜션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가장 앞부분에 타이로드 엔드가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타이로드 엔드는 핸들의 움직임을 바퀴에 전달하는 최종 단계의 부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로드 엔드의 위치에 따라 핸들의 조향 느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네시스 GB70의 타이로드 엔드의 위치는 두 개의 로어암 사이에 자리 잡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G70와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의 핸들링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로어암의 형상도 변경된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단순히 좌우 굴곡만 있었다면 이번 제네시스 GB70T의 로어암은 상하 좌우 모두 굴곡이 있어 보입니다. 제네시스 GB70T의 디자인에 반하여 이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차량을 구입하고자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운전 성향, 이동거리, 각종 유지 비용 및 세금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차량 인도되는 과정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때문에 자동차의 핵심적인 파워트레인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제네시스 GB70T의 환경부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인증을 마친 파워트레인은 2.2 디젤 엔진과 2.5 터보 가솔린, 3.5 터보 가솔린 총 3가지의 파워트레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2.2 디젤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1년에 납입해야 하는 세금은 약 57만 2천원가량 되겠으며 선납하는 조건 시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약 5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네시스 GB70T에 적용되는 2.2 디젤 엔진은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소렌토 등 다양한 차종에 적용된 엔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은 이미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및 공기 질에 대한 많은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마다 꾸준히 공조장치에 대한 변화를 이뤄왔는데요. 최근 현대자동차는 신규 공조 시스템으로 애프터 블라우, 멀티 에어 모드, 실내 미세먼지 상태 표시 기술 등의 다양한 공조 관련 신기술을 도입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번 제네시스 GB70T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앞서 출시한 신형 투싼의 공조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새로운 미세먼지 관련 기술인 실내 미세먼지 상태 표시 기능은 차량의 내부 공기를 실시간 파악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공조 시스템 화면을 통해 운전자에게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정확한 수치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및 오염도를 4가지 색상으로 구분을 해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앞서 출시한 차량들에 먼저 적용된 공조 청정 모드도 최근 한층 더 발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쯤 공조 시스템의 바람 세기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형 투싼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멀티 에어 모드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번 신형 투싼에 적용시켰는데요. 단순히 송풍구의 디자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대시보드 곳곳에 바람을 균일하고 은은하게 내보내는 멀티 에어 슬롯을 추가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자면 무풍 에어컨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네시스 GB70T의 내장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스포츠 모델에서는 카본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카본은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특유의 카본 패턴 덕분에 차량의 내외관 모습을 꾸미는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카본은 일반 스틸보다 뛰어난 장점을 가진 고급 소재로서 다재다능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으로는 스틸과 알루미늄보다 비싼 걸로 알려져 쉽사리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생산 단가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경량화가 중시되는 고성능 스포츠카나 모터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GB70T의 스포츠 모델에 적용됨으로써 한층 고급스러움을 살리면서도 소재 특유의 스포티함을 한층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일반 모델에 적용된 내장재를 살펴보면 이번 제네시스 GB70T에는 리얼 우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리얼 우드 대신 제네시스 GB70T에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줄 새로운 내장재가 적용되었는데요. 바로 인서트 필름입니다.
이미 공개된 공식 사진을 살펴보면 물결 무늬 같은 내장재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서트 필름은 인쇄성이 우수하고 고급화 디자인을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출시한 신차들마다 인서트 필름이 적용되었으며 최근 출시한 신형 소렌토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소식에 따르자면 GB70에 적용된 인서트 필름은 그저 단순한 인서트 필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한층 더 발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알루미늄 내장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위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지메트릭 알루미늄 내장재가 적용될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알루미늄이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는 블랙 하이그로시와는 달리 손이 닿아도 소재에 지문이 남지 않은 장점이 있겠으며 카본보다는 경량화 및 고급감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인기를 받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루미늄 내장재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 포함되어 있던 내장재인 만큼 이번 제네시스 GB70의 시그니처 상품에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소재들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카본, 인서트 필름, 알루미늄, 그리고 이것으로 총 4개의 실내 소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스탠다드 모델의 내장 소재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는 검은색에서 오는 고급스러움과 빛 반사에 의해 반짝이는 화려함 덕분에 운전자의 시선이 많이 가는 센터 패시아와 기어 레버 근처에 많이 적용되는 소재인데요. 다른 소재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차량 내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차량 및 고급 브랜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내장 소재가 되겠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는 소재 특성상 지문이나 기타 오염물질을 쉽게 닦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문이 잘 찍히고 오염물질이나 먼지가 쌓이면 눈에 잘 띈다는 단점도 있겠는데요. 즉, 관리하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 소재임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매끄럽고 세련된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선택하고 또 블랙 하이그로시에 PPF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네시스 GB70의 구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B80와 G80 때와 마찬가지로 인디 오더 방식을 이번 제네시스 GB70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디 오더는 소비자가 원하는 옵션만 넣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즉, 패키지 옵션을 보면 불필요한 옵션들이 한두 개씩 꼭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네시스 GB80 때는 출시 초기 때부터 출고 전쟁이 벌어져 출고 대기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즉, 제네시스 GB70 역시 자칫하면 GB80 때처럼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옵션 및 가성비 높은 옵션들을 모아 묶은 파퓰러 패키지는 신차 출시 초기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과 파퓰러 패키지를 통해 조금 더 저렴하게 옵션 값을 줄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8인치는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미쉐린 타이어일 경우 썸머 타이어 말고도 사계절 타이어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내장 디자인 선택입니다. 크게 스탠다드 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과 2로 총 3가지로 선택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스탠다드 디자인은 인조 가죽 및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적용되며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택해야 비로소 천연 가죽 시트와 알루미늄 내장재,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인서트 필름 내장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장재 관련 정보는 마찬가지로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모델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 시 차량의 외관 말고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겠는데요. 스포츠 모델은 범퍼 형태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모델에 적용된 크롬이 스포츠 모델에서는 다크 크롬으로 변경되었으며 한층 다운포스와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스포츠 모델에 적용된 21인치 휠 선택도 스탠다드 모델과 스포츠 모델 간의 차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G 매트릭스 패턴의 21인치 휠은 고성능 모델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렘보 브레이크 말고도 전자식 LSD는 앞서 출시한 제네시스 GB80에 적용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자식 LSD는 사륜을 선택 시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밖에 내장 디자인 역시 스포츠 전용 스탠다드 디자인과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전용 천연 가죽 시트와 카본 내장재는 무엇보다 제네시스 GB70 스포츠 모델의 아이덴티티가 될 것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